태평양 전쟁 막바지에서 중대한 선택의 결정을 앞에 두고 미국의 33대 대통령 트루먼은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 최초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일본의 핵폭탄을 투하해 인명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전쟁을 효율적으로 빠르게 끝낼지, 아니면 핵폭탄 투하를 포기해 전 세계 인류의 윤리와 도덕을 지킬지 중에 선택하여야만 했죠. 동아시아 운명의 모든 것은 바로 그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의 참모들과 주변인들은 대부분 핵무기 사용에 대해 적극 찬성했지만 트루먼 본인의 생각은 이와 사뭇 달랐습니다. 그는 트리니티 핵실험을 직접 지켜본 장본인으로서 핵무기의 사용은 훗날 인류에게 엄청나게 끔찍한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일본에 대한 원자폭탄 투하를 반대하는 위치에 섰죠. 또한 그는 핵무기가 굳이 사용되지 않아도 존재 자체만으로 상대국에게 큰 압박을 가할 수 있다며 일본의 항복 이후에 벌어질 소련과의 냉전에 철저히 대비해 준비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국 엄청난 고민 끝에 트루먼 대통령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핵무기 사용을 포기한 미국은 엄청난 사상자를 감안해서라도 이제 일본 본토를 직접 타격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내 곧 역사상 전례가 없고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을 준비했죠. 동원되는 총 병력 규모만 110만 명 이상의 규모로 1944년 6월 D-Day로 알려진 오버로드 작전을 능가하는 규모의 상륙작전이었는데 작전은 대략적으로 이러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상륙작전 약 2달 전부터 미국은 일본 본토 전역에 걸쳐 있는 군수 공장과 비행장 등을 향한 대규모 전략 폭격과 상륙작전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게끔 연안 함포 사격을 개시하기로 했고, 두 번째는 일본 규슈 남부에 25만 명 이상의 육군과 수만 병의 해병대, 그리고 지원을 위한 항공모함 42척을 시작으로 전함, 구축함, 수천 대의 상륙정과 항공기를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본토 섬인 혼슈에 80만 명 이상의 병력이 대규모로 상륙해 도쿄로 진격하고 수도를 탈환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군수 내부는 이 엄청난 작전을 몰락작전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하지만 그런 미국임에도 자국 내에서의 정치적 후폭풍, 예상되는 천문학적인 인명피해와 재정적 문제 등이 걸림돌이 되어 최대한 이를 피하고자 노력했습니다. 1945년 7월 26일 포츠담 선언에서 미국은 나치 독일의 항복 이후에도 전쟁 수행 의지를 꺾지 않는 일본 제국의 무조건 항복을 촉구하면서 일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미쳐 돌아가고 있던 일본 군부는 이를 가볍게 무시할 뿐이었죠. 미국은 이에 일본은 곧 엄청난 고통과 완전한 붕괴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일본 제국을 파멸시켜 지도상에서 없애버리기 위한 총력전을 선포했습니다. 이후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항공기를 동원해 일본 본토를 밤낮 없이 계속해서 폭격했고, 자신들의 작전을 계획하고 정비하며 운명의 날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사실 일본 군부는 미국이 대규모 상륙작전을 개시할 것이라는 걸 모르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본은 본토 상륙전에 대비해 여러 가지 방어작전을 구상하고 있었고, 어느 정도 상륙 지점을 예상해 예비대를 파견해 놨죠. 하지만 나치와의 전쟁을 종결짓고 사상 최대 규모의 병력과 장비를 일제에게 온전히 투입할 준비를 끝낸 연합군에 비해 일본의 본토 결전 전략은 카미카제를 비롯한 자살 공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한 1억 명의 일본 국민들이 장렬하게 싸우다가 옥처럼 부서지는 결사항전으로 마지막까지 싸우다 죽자는 시기였으니 그들에겐 전혀 의미가 없는 방어 작전이었죠. 1945년 11월 1일 일본 규슈의 남부 가고시마 현과 미야자키 현을 목표로 연합군의 약 25만 명 병력이 상륙했고, 18일에는 앞으로 혼슈 지방의 상륙을 도와줄 항공기들이 경유할 비행장까지 확보하면서 규슈 남부 지방의 일부분을 점령했습니다. 1946년이 되자 미국은 작전 진행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소련이 급격한 남하로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었죠. 당시 소련의 서기장이었던 스탈린은 아시아 공산화라는 자신의 부푼 꿈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강박감에 시달려 8월 9일
허겁지겁 일본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일본이 점령 중이던 만주를 침공하는데요. 이미 오랜 전쟁으로 인해 상태가 심각했던 일본의 관동군은 소련군에게 쉽게 제압당하며 빠르게 후퇴했습니다. 소련은 계속해서 재빠르게 남하하고 한반도 전체와 사할린을 손에 넣더니 일본의 홋카이도 지방을 통해 일본을 야금야금 장악할 계획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1946년 2월, 소련 때문에 상륙 준비를 덜 마친 상태였지만 약 80만 명의 연합군 병력들이 도쿄 인근의 혼슈에 상륙했고, 일본군의 후방에 떨어진 공수부대의 활약과 압도적인 공군력, 그리고 소련군의 홋카이도 지방 침략으로 인한 일본군 병력 분산으로 인해 3월 중순에는 미군이 수도 도쿄를 함락시키는 데 성공하면서 길고도 길었던 태평양 전쟁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전후 처리 과정에서 일본 영토는 분할 통치되었습니다. 일본의 간토지방과 주부지방을 기점으로 서쪽으로는 미국과 영국 등 자본주의 진영이, 그리고 동쪽에는 소련의 공산주의 진영이 들어서 이념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태평양 전쟁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던 쇼와 덴노를 마지막으로 일본의 천황제는 완전히 철폐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고, 한반도는 소련의 적극적인 남하에 의해 완전히 공산화되었죠. 이후 미국은 서일본과 중화민국에 엄청난 자본을 투자하며 아시아에 공산주의 벽을 세웠고, 1945년에 시행되었던 핵무기 실험 트리니티 실험의 영상의 일부를 전 세계에 공개하면서 공산주의 진영에게 무언의 압박과 경고를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소련이라는 거대한 두 세력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상반되는 이념으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로 보일 뿐이었죠.